네, 3월 26일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46 용사들 바다 밑에서 찬 바다 밑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북쪽에선 그쪽 일을 일으킨 사람이 휘장을 달고 귀환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부터 좀 해줄까요?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바로 3월 9일 날 북한에서 제13기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가 열렸죠. 네.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건데요. 네. 거기서 687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 상당히 관심을 끄는 인물이 네.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 부장인데요. 네. 바로 원래는 2009년 이전에 바로 김격식이 북한 인민군의 총참모장을 지냈습니다. 네네. 이게 대장인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급이 하나 대장에서 상장으로 떨어지면서 네. 북한 조선인민군 4군단 군단장을 맡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연평도하고 백령도 앞바다를 지키는 바로 군단입니다. 북한에서 장성들 계급이 막 들쑥날쑥하는데 별 넷에서 셋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바로 그때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과 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인민무력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5월 달에 어찌된 일인지 인민무력부장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숙청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양 시내에 있는 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에서는요, 예. 김정은 체제 들어온 다음에 시금치 데치기, 시금치 삶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시금치가 숨이 죽으니까 살짝 데치듯 한다 그래서 별을 뗐다 다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면서요. 예. 그런 일이 이 김격식에게도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바로 김정은이 자기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저기 자기보다 30세 심지어 40세 많은 사람을 지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을 떼가지고 한 등급 낮췄다가 다시 올려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4년 전 우리 46명의 우리 해군 장병들 목숨을 잃게 했던 그 장본의를 다시 한번 국회의원격인 곳으로 발탁을 해서 살려냈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유족들과 우리 동료 장병들 보면 이게 어떤 심정일까요? 자, 상당히 그러면, 우리 유족들 마음이 아플 텐데요. 네. 우리가 어제 네. 전해드린 것 중에 김경희, 네. 즉 김정은의 고모 네. 김경희 씨가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과연 선출이 됐느냐 네. 그 부분이 통일부에서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오늘 그 명단이 나왔습니다. 명단이 다 공개됐습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거 이제 5년 전 건데 네네. 제12기 최고인민 네. 대의원 대회는 김경희가 바로 제3호 선거구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평양 한복판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예, 바로 그리고 네. 265호 선거구에서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2명 즉 있었죠. 5년 전에는 2명이 있었는데요. 김경희란 이름의 대의원이 2명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네. 유일하게 한 번만 네. 285호 선거구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데 네. 김경희가 원래 나오는 3호 선거구는 네. 평양 시내고요. 네. 여기 285호 선거구는 네. 평남 또는 평북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선거구입니다. 아. 지금 여기 태평 선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대의원은 네. 지금 김정은의 고모가 아니고 네네. 다른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격식은요. 네네. 바로 49호 선거구에서 나왔는데 네네. 이거는 관문 선거구입니다. 여기는 평양 시내에 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평양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북한 스타일로 봤을 때 김경희, 고모인 김경희가 출마한다면 평양 시내일 텐데 아, 그럼 고모부 이제 국회의원 배지도 떼고 자, 뒤로 가시오 하고 밀어내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천안함의 원흉 김격식 국회의원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분통 터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우리 남쪽에서는 천안함 용사들의 그 용맹함, 그 희생을 기리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 장렬히 전사를 했던
고 임재엽 중사의 흉상 제막식이 오늘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네. 대전에 네. 임재엽 중사의 모교이죠. 네.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저 화면 모습이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안함의 함체와 함께 고 임재엽 중사가 부활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요. 이 흉상 속에는 임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천안함 기관실에 해수 파이프가 일부 녹아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 부모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버님의 모습이고요. 네네. 네, 주입된 파이프의 용량은 네. 모두 77.2g입니다. 여기에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천안함 선체 번호가 PCC-772번입니다. 그래서 46 용사의 혼이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77.2g의 천안함 기관실 파이프를 녹아 넣었다고 합니다. 네, 3월 26일입니다. 저도 그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년 전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밤이었는데 서북 5도 인근에서 활동하던 우리 천안함 폭침당했었죠. 그 희생자들의 넋 4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다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을 향해서 북한이 비판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발언 때문인 것 같네요. 예. 6일째 장관이 네. 5일에 한 토론위에 가가지고 네. 나진, 즉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까지 네. 그 열차를 놓는 프로젝트 그거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성사된 거는 북한을 아주 끈질기게 네. 설득한 그런 결과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 국물도 이런 얘기를 없다.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네. 11일 날 네. 우리 북한의 고위급 접촉을 했던 북한의 대변인이 네. 담화를 통해서 이 발언을 거론하면서 네. 당국자들로부터 모든 재난에 화근인 입을 다물고 네. 함부로 혀를 놀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상당히 북한이 불쾌하다는 것을 표출한 건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이 네. 네. 류 장관의 이런 발언은 네. 남북이 합의한 사안을 서로 잘 지키다. 네. 이런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니다. 네. 하고 강조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명을 했습니다. 북한에선 이 국물도 없다는 말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상대국 장관에게 혀를 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석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사실은 네. 우리도 국물도 없다 이런 말은 사실 속된 말이어가지고 네. 장관이 과연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 역시 함부로 혀를 놀리지 마라. 이거 어디 논두렁에서나 쓸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저도 기억하는 것이 올 초에 제안한 것이 상호 비방 중상하지 말라였는데 역시 북한은 뭐 이런 거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같은 인상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